프로그램에서 제가 반드시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교류 분석과 AIA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 제가 AIA 프로그램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이제 인샬라, 제가 예합적 강의 때 인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제 강의? 자율주행차 하면서 이집트에서는 버스를 타면, 버스를 기다리면 사람들하고 시내에서 우리 사람들을 이제 우리 몇 시에 어디서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집트의 이슬람권은요 그렇게 약속을 안 해요. 그래? 그래 내일이나 보자. 인샬라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신이 허락한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이집트의 뭐 다운타운에서 만나자. 그런데 버스를 타러 나간 거예요. 버스를 타러 나갔는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기 노선이 몇 분에 정확히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오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쪽은 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인샬라. 어느 날 버스 기사님이 나 오늘 너무 두통해. 오늘 도저히 나는 그쪽 길을 갈 수가 없어. 왠지 신이 허락하지 않아. 저 반대편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 인샬라. 예. 제가 이쪽 갈 때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에게는 충격이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몇 시, 정확히 어디서, 우다방, 예를 들어 옛날 우체국 앞에 우리 우다방 기억나시죠? 그런 것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우체국 몇 번째 계단, 오른쪽 왼쪽 이렇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이슬람권 사람들은요 인샬라. 모든 나라가 그렇게 통용되는 거 아닌데 특히 이집트는 그래. 그래서 그냥 신이 허락하시며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아무리 억지로 한다고 할지라도 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은 신의 의지를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러잖아요. 뭐 이유가 있었겠지. 저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인샬라 같이 이렇게 어떤 에너지가 일어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억지로 애써서 한다고 해서 될까요? 저는 제가 52년을 살아보니까 굉장히 목표주의고 한 번 딱 목표를 정하면은요 이루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제 입에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지금 막 뭐라고 말하고 시부렁시부렁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거 저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제가 되게 이루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목적주의고 결과지향주의고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뭐 현상이 딱 일어나서 안 되면 되게 또 수용하는 능력이 빠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저의 성격이 어디서 왔을까? 그렇게 바쁘고 갈급하고 이런 저의 성격이 이제는 어디서 왔을까를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근데 이 안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교류 분석 안.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겠지 라고 이해를 하게 된 게 제 AI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꼭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교류 분석과 AI예요. 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저 세븐 헤빗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그것은 책 읽지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수업 같이 한번 들으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조르셔야 돼요. 우리 원장님을 조르셔야 돼요. 우리 해가지고 이것도 배우고 싶어요. 이것도 배우고 싶어요. 이러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기 이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 타인의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죠. 제 교재가 어디로 사라졌더라고요. 여기 교재 없으시면 자 교류 분석은 인간 이해에 대한 새로운 수단이래. 그래서 과거의 자기를 발견하게 돼.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엄마와의 갈등,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저희 엄마와 저와의 갈등을 잘 이해를 못하죠. 저는 지금도 저희 엄마에게 잘 안 돼. 우리 이남 5년인데 우리 형제들은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서 안 돼. 그런데 저는 지금도 안 돼. 그게 참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이렇게 굉장히 깊은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건 있어요. 이제 그게 우리 원장님이 어느 날 이야기 하시던데 제가 2살 때 알고 보니 가족 치료를 하면서 혹시 가족 치료 해보신 분 계세요? 죄송해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어 그런 상담 심리학에 사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족 치료를 하면서 일종의 어떤 거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제가 이제 엄마와 갈등이잖아요. 그럼 저라는 어떤 세워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관찰자가. 그리고 저희 엄마를 하나 세워서 이렇게 심리극으로 해서 치유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저보고 너 2살 때를 기억해? 라고 하는데 2살 때가 아련하게 에너지 파정으로 우리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떠올라요. 느낌. 그러면 그 느낌을 읽어내는 것까지는 공부에 의해서 가능해요. 느낌이 내가 그때 그랬어. 우리 엄마를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형제들은 시골에 딱 데려다 놓으면 막 이렇게 붙잡고 안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언니, 작은언니는 못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일단 고순덕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아빠 제자예요. 좀 되게 좀 영어과 선생님이 있었는데 좀 과외를 많이 하셔서 당시에서 좀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죠. 굉장히 아빠가 좀 고지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과외를 아침 8시, 오후 6시, 저녁 9시 그리고 우리 집에 기숙사까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탁구대가 있었으니까 과외를 세 타임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에 기숙사. 그리고 굉장히 돈 있는 자제분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큰언니를 데려다 놨어요, 시골에. 근데 이제 첫 딸이라 엄마가 못 놓잖아요. 데리고 왔어. 둘째 딸을 데려갔네요. 둘째 딸은 이제 서울에 유명한 뭐 병원에 사모님이시거든요. 오열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뻐요. 근데 아주 아글아글 그 시골 해나 무수형인데 아시는지 울돌목 있는데 쓰면서 우리 엄마는 기어이 따라왔다라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성향이 있겠죠. 비질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저를 떨어뜨려 놓으니까. 그러면서 엄마 가고 나니까 엉엉엉 혼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 이렇게 태어나게 해줘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때 상처가 나는 우리 언니처럼 차라리 울고불고 하면서 따라갔으면 됐을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엄마를 이해한 거예요. 이 어린 그 기질이라는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안 돼. 이거 조금 이따 오케이 그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 남은 괜찮아.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근데 저한테는 안 돼. 맞죠? 저한테는 제가 되게 야박해. 남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 엄마가 가니까 그 붙잡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우는 거야. 어른이 되어서도 예를 들어서 억울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열정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거기서는 말을 못해. 병신처럼.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억울해서 어머어머 뒤집어 쓰고 우는 거예요. 이게 저의 기질이에요. 기질. 근데 어느 날 그러지 않으려고 남에게 모진 소리도 해보고 하는데 제가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사랑지의 평화가 저의 순수 전제 가치였던 거예요. 제가 사랑하고 평화로운 것을 선호했지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참고 저는 마이너스면서 상대는 이해를 해버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부모님, 제가 이미 태어났을 때는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9개월 돼서 죽었대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계속, 우리 큰언니 있었고, 큰언니야 뭐 그때 바이올린 배우고 피아노 배우고 뭐 저보다 10년 연상이니까 잘 살았겠죠. 근데 우리 작은 언니는 그 악보 자기 것 쟁취해 가는데 저는 그 속에서 한 2, 3년을 살았겠죠. 그러면서 번해졌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있었겠죠. 이제 언니들은 이뻐하고 나는 미워하는구나 라는 걸 이미 제가 그때 느꼈던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들 사이 왕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했다고 그래. 그래 내가 엄마 덕분에 공부했다. 그러는데 정말 왕따에 얼마나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우리 집 그 놀이터가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가서 그냥 그네 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미워하려고 해서 미워한 게 아닌데 그냥 그들을 챙기다 보니까 저는 혼자서 아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졌을 때 나는 엄마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해됐어. 근데 제가 그걸 기억했겠어요? 몰랐겠죠. 이렇게 가족 치료나 이런 것들은 본 세계를 쫓아다녔잖아요. 왜 나는 이러지?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지? 왜 나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지? 왜 그리고 와서 이렇게 억울하지? 이런 걸 봤더니 그런 과정에서 태어났던 게 3살거리 여동까지 간다라는 거.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에릭 번이 이걸 발견해서 만들어 놓았더라는 거.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들러가 인간의 열등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버림받았구나. 엄마가 나를 미워하구나. 저는 그렇게 혼자서 망상,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언어로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삶이 온통 그냥 똑같은 말을 해. 엄마가 은희야 가서 뭐 고등어 한 마리 사와라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현진이한테 현진아 고등어 한 마리 사와라 그러면 우리 언니는 그냥 가요. 근데 저는 어때요? 나만 미워해. 왜 나만 시켜? 이게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 제가 가출을 했다고 하니까 웃는데 제가 그래도 학교 때 군대찌 달고 다녔거든요. 근데 아침에 학교 가다가 엄마한테 이런 상처를 받으면 더 이상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작은 엄마한테 가면 우리 작은 엄마가 위로해주면 하여튼 그런 시절이 저에게는 어린 시절이었고 그게 20대까지 지는 거라. 그래서 제가 미국을 30대에 갔다 오면서 이게 아니구나. 그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면 우리 아빠는 또 그런 저는 공부하니까. 근데 뭐 웃으면서 그러는데 저는 학교 딱 수업이 끝나잖아요. 집에 와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9시 10시가 돼도 숙제가 안 끝나면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빠는 이뻐하셨어요 저를.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이제 저에게 많이 이제 옆에서 보답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부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서 뭐라 그래? 우리 아빠는 제 입에 뭐가 붙어요? 아빠 자랑. 저는 아무것도 없네요. 빈 껍데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사실 객관적으로 보니까 별로 대단하지도 않더라고.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문남숙인가 그래도 서강여자 중학교 나온 분이 있거든요. 연예인. 하여튼 아빠의 제자들이 굉장히 아빠를 많이 따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고수동분에서 1년에 한 번씩 을사일하는데 꼭 아빠를 부르시는데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에 밖에 나가서 빛 좋은 개살들 아빠로 내 자신을 포장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제가 30살에 딱 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감정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했어요. 남들은 20년을 빨리 했을 수 있잖아요. 20살부터 했으면 40살에 이룰 것을 예를 들어 저는 30살에 시작을 했지만 35살, 6살 때 남들이 20년 겪을 것을 공부할 것을 제가 9년 안에 했던 거죠. 어느 날 보니까. 그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감정이라는 거 찾아다니고 전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 나에게 뭐가 남아요? 이걸로 돈이 얼마가 남아요? 이러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알고 싶었어요. 왜 나는 이러지? 왜 나는 이렇게 갈등이 있지? 왜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식별받지? 왜 바보처럼 맨날 울지? 왜 바보처럼 말도 못하지? 이런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마지막 저를 딱 발견하게 해준 게 바로 이 교류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류 분석하고 나서 가족 치료 가서 치료를 받는데 아 그랬었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게 교류 분석 프로그램. 네,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 대단한 기대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엄청 많이 모으는 것 중에서 이렇게 통합이 된 거예요. 하나 겨루면서 딱 하나 배워서는 솔직히 저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휴먼 스킬 코칭을 해달라는 거예요. 겨루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도 겨루면서 책들이 없어요. 대학 서재가, 교재가. 왜냐면 겨루분석이 제일 어려운 과목. 물론 과목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학지사라 이런 데 책을 받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그때 이제 노력을 해서 교재를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하면서 12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찌 되었든 제가 코칭과 이걸 같이 수업을 했는데 애들에게 굉장히 좋았던 수업, 좀 인기가 좋았던 그런 수업이었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류 분석이라는 것을 저처럼 찾을 수는 이제 어느 좀 여기 직관이 발달이 돼서 찾을 수는 있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퀘션 마크 아 교류 분석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2박 3일 과정이거든요. 일도 아니고 교류 분석 우리 PA 김명래 교수님이 하는데 박명래 교수님이 2박 3일 과정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7시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 말을 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는 수준 그리고 저 김문이라는 사람이 저런 경험을 가졌다면 이제 믿어는 진짜 뻥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좀 더 다시 한번 한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교류 분석은 자기 탐색이다. 그래서 인사이트가 일어나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나의 말이 왜 여러분 자주 쓰는 언어들 있잖아요. 왜 나는 이런 언어를 자주 쓰지? 이게 다 교류 분석의 답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현실의 자기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상의 자기를 알게 된다. 이게 교류 분석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또 나는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2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렇게 꼭 어떤 나는 뭐 저 같은 뭐 그런 갈등이 없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이 교류 분석이라는 전체적인 8가지 세션인데 이 세션을 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류 분석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이것만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거야 라고 우재현 선생님이 교류 분석을 한국에 가져오셨거든요. 그분은 대구의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드님도 대학에 뭐 아버님도 대학이 있고 그분이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좀 많아요. 저기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제가 다 통합해서 자료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이해와 타인의 관계 이해 그렇게 나를 이해하게 되니까 내가 그랬구나 라고 하니까 타인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해와 자기 이해 첫 번째는 자기 긍정성 그리고 자아 존중감 모든 것이 마음을 만든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죄업을 단전 각본이란 걸 하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순수 자아를 해봐. 이 5가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글들이 오면 교육할 때 나 저거 단어 아는 건데 라고 사실 판단이 좋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코칭에 오픈 마음이 저게 저 우지은 교수님은 왜 저것을 저렇게 썼을까? 저 긍정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저는 그래서 제가 교육은 겸손입니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교육의 진정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야 스토리즘이 가능한. 그래서 자기 긍정성이라는 게 교류문 속에서는 어떤 의미이지? 자아 존중감. 모든 것이 마음을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오재현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걸 박명래 교수님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안축을 하셔서 그래서 자기 이해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열쇠가 수지에 맞는 인생을 살아라. 교류가 트렌 잭슨이요. 수지예요. 수지. 그러니까 수지라는 게 뭐지?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 맞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관계가 거래라는 거예요. 제 지난 시간에 블록체인 이 거래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온라인으로 올라간 혁명이 블록체인 거래혁명이다. 음소거 좀 해주세요. 자, 복잡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내면 세계.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어떠세요? 나의 내면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보자 욕구가 있고 내 내면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내면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 그래서 솔직히 말씀하면 설기문 박사님 수업을 듣잖아요. 그 설기문 박사님 여러분 다 아시는 게 누구냐면 무한도전. 옛날 오이 사건 있었죠. 한 10년 전인가? 오이 못 먹는 사람 이렇게 체면으로 해서 오이 먹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체면으로 해서 치료했던 그분이 설기문 박사님이세요. 예. 그분도 이런 체면 빙의 이렇게 하니까 대학에서 동아대학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좀 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NLP 하고 이러시니까. 근데 지금 유명하죠. 근데 그분은요 꼭 무당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야 오늘 너 몇 마리 봤어 이래. 우리 그 수강생들끼리 언어가 그 뭐가 몇 마리야?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좀 이해되시죠? 첫날 제가 오프라인으로 이런 말 했으면 우리들끼리 진짜 교수님 오늘 힘들어 죽겠다고 한 10,000마리 정도가 저를 따라 붙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멀쩡하게 이렇게 잘생긴 남성분들이 그것도 여성분들이 아니라 근데 진짜 그것들을 가지고 놀아요. 저는 좀 심리학을 전공 안 했잖아요. 그래서 덜 낮은 수준인데 그 수준이 그 사람들의 언어는 약간은 진짜 하면 완전히 좀 빙의 막아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너 하얀 소복이 보인다. 야 아무래도 나 콩나무 오니까 인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아우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화가 통해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맹활하고 놀았지 오늘? 그러면서 보게 돼. 내가 오다 보니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 이 생각들이 다 결국은 우리가 표산되는 하나의 그런 어떤 에너지 파동 같은 그런 것인데 설교목사님 진짜 귀신이라고 막. 또 이상한 소리 했네.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심리학을 배우면요. 윌리엄 제임스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성품 인생이 바뀐다고 근데 이분이요. 1800년 된 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빙의 체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인도의 시킹굿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나온 거. 전라도 어디죠? 지리산자라. 예전에 치매인가 봐.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유명한 남자 무당으로 나와서 곡성에 있죠. 곡성에 있는 그 분이 윌리엄 제임스. 환영 불려내서 이 환영 너 나가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미 박사님하고 수업 들으면서도 최면 빙의하면 너 나가야지. 너 몸에 있으면 힘들잖아. 이게 우리 내면의 생각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 이상하게 들리세요? 네. 그거 배우고 나면 진짜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교류 분석은 내 내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이해, 교류 분석은 자기 이해의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 수용이 되고 그래서 자기 신뢰가 되면서 자기 개발을 하면 자아 실현에 이른다라는 이때 우리는 타인 이해가 된다라고 교류 분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소극적이다? 나는 내성적이다? 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질색이다? 나는 누구를 꾸짖을 수가 없다. 그거는 이제 자화상, 타인이 나를 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거 실습은 하지 않을 여러분 제가 자료를 많이 드렸어요. 타이핑 친구. 그 안에 보면 자기 변혁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실행해 보는 거 한번 봐보시면 되고 나는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 아직 안 해드렸나? 아, 예. 여러분 혹시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너무 진도만 쫓아가다 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일단 제대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 갈 때 그림은 제가 자료 다 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가 막 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배원주 팀장님한테 내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정말 소심하거든요. 근데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인간관계가 좀 안 좋아요. 사람들하고 교류를 못해요. 이해를 못 하셨대요. 근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아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전 진짜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정말 샤이해요. 부끄러워. 왜요? 제가 원래 부끄러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어렸을 때 그 성장 과정에서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왕따 당하고 이러고 싶은 게 우리 때는 이제 왕따가 아니죠. 제가 왕따를 당한 게 아니고 우리 언니들이 말하기는 네가 우리를 왕따 시켰대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게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나라는 근원적인 기질이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런 어렸을 때의 상처를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제가 저도 모르는 무의식 상태에서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케어한 가장 나의 말과 행동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 어느 날 목욕탕 가서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 에라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네. 근데 저는 그게 많이 상처였거든요. 정말 어느 날은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술 마시고 막 가서 아주 집안 엄마 집 가서 내가 좀 가져오기 힘들 때 아주 울며 불며 아빠한테 우리 엄마의 비리를 다 이야기하고 진짜 그랬어. 근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안에 있던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보여주는 것과 내가 보여주는 게 달라요. 그러면서 애니어그램을 하고 MBTI를 하고 MMTI까지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어떤 성격으로 자라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 없어요. 누구 잘못이다? 여러분들 부모님 잘못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면 낼수록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더 내 잘못이다라는 걸 인증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그랬거든요. 학교에서. 저는 정말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상태로 자라잖아요.
우리 코칭에서도 너무 순수한 상태로 완벽한 상태로 태어나는데 부모에 의해서 선생님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받고 뭐 아프고 다치고 하면서 나는 이런 조그만 존재밖에 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자아 효능감인 거죠. 그래서 이 자아 효능감은 자아 존중감이 무너지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 존중감이 왜 무너지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죠. 너는 좀 자존감을 가져야 돼.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게 이제 교류 분석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자기가 정말로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다. 그래서 마지막 각본이에요. 나를 계속 동의시키는 것, 나를 계속 포장하게 하는 것, 아빠를 내가 포장하게 되게 드라이브라는 거, 드라이브. 아, 나옵니다.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과정이 교류 분석이에요. 애니어그램 아는 과정 아니에요. MBTI 아는 과정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는 과정 아니에요. 빙의, 체면 아는 과정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구나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교류 분석은 그걸 내가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제가 어제는 유튜브를 몇 번 들어가 봤어요. 그 다른 교류 분석 어떻게 강의를 하는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속으로 다르구나.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교류 분석 강의는 달라지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렇게 지식만 전달하는 분들이 또 있고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뭐 타인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교류 분석만큼 제가 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 업계에서도 조금 많이 호응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지, 어떤 인간이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보통 1개월의 자아상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누구인데 어떤 팀장님이 김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팀장님 저를 해주세요. 그래서 1개월차 딱 들어가서 해주는 것과 5년차가 되었을 때 해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체유순조가 나와. 다 내 마음에 달렸어. 네. 그래서 자화상 겹쳐있는 부분이 서로 상호 이해의 분야로서 여기가 넓을수록 신뢰관계가 강해진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죠. 과제로 내요. 엄마가 보는 여러분들 해오세요. 그러면 엄청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와 엄마가 아는 나, 엄마가 가장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엄마는 하나도 몰라 나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엄마가 나를 낳았잖아요. 엄마 뱃속에 나왔잖아요. 근데 엄마 자신도 그래요. 내가 가장 많이 안다고 그래. 그죠? 여러분들 자제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실 안다라고 하잖아요. 네. 너무너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 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다를까? 엄마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와 똑같은데 좀 더 잘할 거를 기대한다고요. 근데 엄마는 그 잘하는 정도의 것을 이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방식대로 나와 다른 아이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저항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이에게 상처고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단정 짓지 말아야 돼, 절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코칭하고 연계가 되죠. 겹쳐 있는 것이 많을수록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자아까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이제 한 신문사에서 이 이야기는 원래 우리 오래전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네,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전 세계를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갈 곳이 여행밖에 없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면 제가 만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만족? 우리 아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허상. 나 이렇게 여행 다녀왔어. 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다 와서 나 이렇게 하는 것들. 근데 그게 나의 존재감에 어떤 치유가 되거나 진정한 내 자신이냐? 아니라. 그냥 나를 포장하고 나의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만들어가는 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조금은 깨달은 게 누구와 함께냐가 제가 말로만 했던 누구와 함께냐가 아니라 진짜 누구와 함께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에게 받았을 때 아팠던 것들 절대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엄마는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지 상상은 못하세요. 그죠? 왜 다른 자식들은 잘 컸거든요. 저만 유독 삐딱하고 약간 지금도 사회에서도 4차원이라고 듣는데 집에서 부인이 4차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차원이 되게 다르죠. 안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그 왁자지껄하고 웃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집에 가서 제 방에 가서 책 보고 있어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들이 저를 이해가 안 됐겠죠. 이렇게 재밌고 까까까까까 웃는데 왜 저는 심각해가지고 지방에서 저러고 삐져가지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나름으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부모가 그냥 너는 지금 무슨 생각해? 엄마가 뭘 도와줄까? 혹시 너가 어떤 다른 생각이나 불편함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제 아이에게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아주 조금은 제가 상처받았던 것을 상처는 안 받고 잘 자라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공부를 안 했었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사춘기 때 똑같았겠죠. 정말 우리 어느 날 보면 내가 엄마잖아요. 그런 모습들. 이게 TA는 사회생활인데 교류와 생산 이런 가치 있는 삶. 그래서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에크하렛 톨레. 나마라 마이비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그게 히어앤 나우의 이야기. 그래서 히어앤 나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2박 3일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히어앤 나우 이 하나 가지고 지금 여기.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다 아시죠? 단어 알아요. 지금이라는 단어도 알고 여기도 알아요. 근데 그게 내 내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로 딱 히어앤 나우가 되는 상태까지를 공부를 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삶은 배워야 간다라는 거. 우리가 쉬는 시간 몇 시지 지금? 네,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다 보니 두 가지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냥 만남의 관계 여기에서도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직장 생활에서도 항상 부장님 과장님 옆에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 근데 저와 우리 아들은 저 오래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이 교류되어 있잖아요. 이런 수침의 관계, 정서적인 공간, 뭐 물질적인 공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경쟁력이 얹은 지금은 이런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이해가 되면 타인 이해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수집하는 인생. 자기 타인 관계가 좋아진다. 교류 분석에서는 교류, 거래, 이것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건 작업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조아리의 윈도우 창 아시죠? 근데 이제 오해가를 할게 나는 남을 다 이해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이 너를 비난해도 남이 너에게 충고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비난하거나 어떤 뭐 안 좋은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수용할 수 있어. 그 정도가 타인을 수용하는 정도는요. 당신 잘해. 당신 멋있어. 당신 훌륭해. 이게 아니라 그 타인이 나를 비난해도 타인이 나에게 어떤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해도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냐?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조아리의 창 이렇게 하면 내가 나를 아는 정도, 타인의 나를 아는 정도에서 사분면을 만드는데 내가 타인을 이해하는 정도는 타인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타인이 나를 비난해도
내가 괜찮은 건지 이 정도까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타인이 나를 비난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럴 수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제가 이래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쩌면은 나는 이해가 안 돼. 힘들어. 그러면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저는 혼자 또 힘든 거야. 그게 오케이 그러면 타인 오케이, I'm not 오케이. 다 이게 교류문 속에 나와 있던 이야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아리의 창 이렇게 여러분 제가 쉬는 시간에 이 페이지를 한번 톡방에 올려놔 드릴 테니까 조엘의 창 혹시 모르시면 한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